먼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탄 지역의 교육 수준 향상을 위한 과학고등학교 유치와 또 어린이 재능 발굴을 위한 자벌도와 같은 어린이 직업 체육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예산 확보 등 이들 특성화 교육기관 설립을 위한 추진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사실 지금까지 제가 과학고를 이야기해왔던 거는 통계적으로 보아도 경기도 지역에 그 과학고 숫자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단 과학고뿐만 아니라 국제고는 이미 설립돼 있지만은 외고나 아니면은 또 그 외에 다른 예술고등학교라든지 수월성 교육기관, 특성화 교육기관의 수가 부족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경상북도는 인구가 250만 명 정도 되는데요. 과학고가 경산과 포항에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인구가 1360만을 돌파했는데 의정부에 경기 북과학고 하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북과학고는 8대1 정도의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 용역을 보면은 최대 4개까지의 과학고가 경기도 지역에 신설되어야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동탄에 신설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탄은 누가 뭐라 해도 경기 남부의 과학기술 중심이 될 수 있는 도시이고 많은 연구원들의 자녀들도 여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에 그런 연구원들을 또 배출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이 도시의 경쟁력이라는 것이 쇠퇴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럼 지금까지 왜 이런 것들이 되지 않았냐를 살펴보면요. 교육감들이 이념적인 면에 어느 정도 경도되어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임태 교육감은 좀 다르지만은 그 전까지는 수월성 교육이나 영재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그런 교육감들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이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로 진행되지 않은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부분을 이제 교육감과 협력해서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준석 후보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공영훈 후보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시간은 1분입니다. 뭐 다른 거는 제가 이준석 후보한테 뭐 말씀드릴 거는 특별히 없는데 이제 저는 공약은요 말로 말하는 것보다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천할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말로는 대한민국을 천국으로 만들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그걸 실제로 실천할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우리 유권자들이 정말 궁금해하시는 내용이더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한번 답변을 해드렸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론 문제 이야기 자꾸 하시는데 오늘 80분간 토론을 하죠. 그런데 지금 내일, 모레 서울 가서 똑같은 이야기 계속 반복하자고 계속 주장을 하시는데 이제 13일밖에 안 남았는데 주민들 만나고 주민들 말씀 들어야죠. 그래서 그걸 병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꾸 네, 답변 시간이 종료가 됐습니다. 이준석 후보 답변해 주시죠. 1분 30초 시간입니다. 예, 제 정책에 대한 어떤 질문을 해주시길 기대했는데 정말 뭐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시니까 저도 그렇게 답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실 공영훈 후보자께서 내신 공약들이 너무나도 어설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논리적으로 이걸 살펴봤을 때 지적하지 않으면 유권자의 선택권에 상당한 지장을 주겠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아까 똑버스도 제가 아주 논리적으로 질문 드렸어요. 지금 보면 37.8만 원 정도를 하루에 똑버스에 지원하고 있는데 한 대당. 그러면은 55명이 이용한다 그러면은 한 7천 원씩 보조금 주는 거거든요. 택시 타는 것보다 싼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택시를 늘리자고 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검증하지 않고 유권자들은 이면을 모를 거 아닙니까? 내가 1,450원 내고 똑버스 탈 때 뒤에서는 내 세금이 7천 원씩 나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인데 이런 거 질문할 때마다 나에게 경영을 가르치려 들다니 이게 얼마나 꼰대 같은 모습입니까? 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자체가 참 민망한 것이고요. 저는 토론을 여러 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똑버스에 대한 아주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질문에 대해 가지고 인신공격성으로 답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유권자들이 이런 걸 아마 검증의 포인트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감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아까 시간이 짧아서 말씀 못 드렸는데요. 이 똑버스 셔클이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경기도 일대 시범 사업한 다음에 현대차가 이걸 바탕으로 해외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경기도민의 세금을 들여가지고 해외 영업하는 그런 회사를 도와줘야 됩니까? 아직까지도 현대차 대관 업무 담당 사장 역할 하시는 겁니까? 네, 이번에는 국민의힘 한정민 후보 보충 질문 해주시죠. 시간은 1분입니다. 일단 논리와 이슈화 그리고 설득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은 그 과정에서 말씀하셨던 광주에 있는 복합 쇼핑몰은 이준석 후보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추진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이 있었기 때문에 여당의 힘으로써 추진한 것이지
윤석 후보의 이슈화가 그렇게 도움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말씀하신 잡월드, 고등학교 같은 것들 다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입니다. 그런 것들은 당연히 정치의 과정에서 협의와 대화를 통해서 얻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듭 질문드리지만 윤석 후보의 정치는 협업과 대화의 정치였다기보다는 갈등을 만드는 그런 정치가 좀 더 많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음 단지 이슈화만을 통해서 어떻게 예산을 따올 것이며 어떻게 공약을 실현하실 것인지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답변해 주시죠. 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합리적으로 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치적 타협의 과정이나 그걸 만들어내는 과정은 또 다음 단계인 것입니다. 또 그럼 뒤집어 말씀드리면요. 국민의힘이나 아니면은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한 당은 여당이고 한 당은 의석 다수당인데도 불구하고 그럼 동탄의 발전에 대해 가지고 왜 아직까지 아무것도 이뤄내지 못한 것입니까? 결국엔 지금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대중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광주의 복합 쇼핑몰을 이준석이 한 게 아니라 국민의힘이 했다라는 언어도단을 하고 계신데요. 이준석이 그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 그런 상황이고요. 제가 국민의힘 대표로 있으면서 저를 비롯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던 것에서 지적하시면서 협의와 타협을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일방의 정치를 보여주시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 정서와 닿지 않는 정치를 하시기 때문에 작금의 여당의 위기가 온 것입니다. 그럼 그에 대해서 맹종하고 순종하는 국민의힘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할 말은 하면서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하는 정치가 옳은 것인지 궁금하고요. 저는 한정민 후보께서 국민의힘에서 정치하기로 마음먹으신 이상 오히려 선명하게 입장을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옳냐 그르냐 지금 국민의힘이 정치하는 방식이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앞으로 한정민 후보께서는 내부 총질이라는 욕을 먹어가면서까지도 동탄을 위해 가지고 자기 목소리 내는 정치 할 것인지 그걸 밝혀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다른 시간 끝났습니다.